징기스칸님께서 이렇게 슈퍼챗을 보내주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국무위원을 거부권 행사하지 못할 정도로 탄핵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뭉쳐서 국정을 장악하면 굳이 민주시민이 유혈항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정권교체가 가능합니다. 조금이라도 틈을 주고 실기하면 목 떨어지고 난 다음 눈만 멀뚱멀뚱 쳐다보는 형국이 될 것이다. 죽자고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당연히 국무위원들이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탄핵해야 한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유혈항쟁은 어떤 식으로 막아야 될까? 막아야 됩니다. 예, 그건 유혈항쟁을 막아야 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지 않고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이 상황을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지 않고 미루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 내용이 무엇이든 마현역 재판관 임명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최종 결정을 내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국민도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라고 이제 보고요. 네. 자, 그런 면에서 지금 민주당이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매우 우려됩니다. 매우 우려된다. 네, 매우 우려되고 국민들의 분노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로 이제 세 부류로 날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선이나 단선 위주로 이제 짧은 선수를 가진 사람들을 위주로는 줄탄핵이나 일괄탄핵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괄탄핵 목소리는 크게 소수고 줄탄핵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달아서 마은영을 임명하지 않는 순간 족족이 탄핵을 하겠다. 그러니까 내란을 이유로 탄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은영 미임명을 이유로 탄핵하겠다는 목소리가 절대 다수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중간 지점에는요. 국무위원 전체 탄핵이 아니라 한덕수만 재탄핵을 하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상목까지만 가도 혹은 이주호까지만 가도 한 2, 3번까지만 가도 마은영은 임명할 것이다 라는 중간지대 의견을 표명한 사람들이 있고 아예 4선, 5선, 6선 중진들처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자 그런 파국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헌법재판관들이 4월 18일까지 선고 안 하고 그냥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하는 그런 조치를 하겠느냐. 그러지 못할 것이다. 헌법재판관들의 선의의 기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면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심판의 화살이 갈 수 있습니다. 진보 진영이 있는 사람들도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가 망한다라는 절박한 마음에 거리에서 분노 감정이 다 뛰쳐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리더십을 발휘해서 결론을 지어줘야 되는 골든타임이 며칠 안에 임박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날이 수요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요일 날, 자, 첫 번째는 헌법재판소가 금요일 날 윤석열 탄핵 선고를 하겠다고 결정하는 것. 네. 이 예고가 나오지 않으면 그날 바로 한덕수에 대한 탄핵 시켜야 한다. 네. 최상목도 동시 탄핵시켜야 한다. 이유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시점에 정말로 민주당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두 사람만 탄핵한다고 되느냐. 이 두 사람의 탄핵 사유는 명백하다. 라고 하지만 그 다음에 있던 사람들의 탄핵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일괄 탄핵이냐 아니면 자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을 탄핵할 것이냐 아니면 일괄로 다 탄핵해서 비상입법 체계를 비상대체 입법을 각오하고 국회를 완전히 민주당이 장악하고 전국을 운영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지만 무조건 최상목과 그리고 한덕수는 탄핵해야 한다까지 이제 가는 거고 네. 그 뒤에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무조건 일괄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시점에 이렇게 지금 강소영 변호사는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은 이번 주 수요일에, 그러니까 오늘 예. 수요일에 선고일이 지정되면 이렇게 비상적인 조치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못 믿는 거죠. 헌법재판소를 못 믿는 거니까. 그래서 수요일이 지나버리면 이번 주도 만약에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우리가 일시적인 조치, 어떤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해도 시간상 4월 18일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이번 주 안에 뭔가를 조치를 한다면 실행을 해야 되고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을 이번 주 초에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흘러갈 수 있다. 그 말씀 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일괄 탄핵과 단계별 탄핵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떤지 일괄 탄핵을 1번으로 하시고요. 그래도 단계별로 탄핵에 들어가면서 정치 일정을 맞추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식으로든 윤석열 탄핵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파면 선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 일괄 탄핵 1번 그리고 2번은 단계별 탄핵에 대해서 의견 어떠신지 지금 13,000분이
들어와 계시고요. 아. 여러분 우리 방송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국내에서 함께 볼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 꼭 눌러면서 방송 봐주셔야 네. 오늘 저희들이 취재한 내용 함께 공유하면서 더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민주 시민들에게 이런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어떻습니까? 1번, 2번 지금 압도적입니다. 모두 1번을 누르고 계십니다. 예, 예.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미 늦었다. 단계적 조치를 하기 늦었다라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다수입니다. 자 1번 해주시면 이제 소개 좀 해주시죠. 이름하고 예, 예. 네, 제이슨 퍼밍님이 이미 헌재를 믿은 단계를 지났습니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그다음에 벨리님이 슈퍼챗으로 10,000원 주시면서 윤석열 구속 취소, 김성훈 구속 취소, 한덕수 복귀, 마은영 임명 거부 이미 한 달간 내란 세력은 자신감을 얻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란 고발까지 강하게 안 나가면 씻을 수 없는 반민특위의 역사가 반복됩니다. 일괄 탄핵 찬성입니다라는 의견. 자 주셨습니다. 일괄 탄핵을 이제 하는데 찬성을 하는 것, 자 압도적으로 놓고 지금 민심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괄 탄핵을 하지 못하면 실기할 수 있고 실기하게 되면 정말로 시민 항쟁이 일어나서 유혈 사태까지 올 수 있다는 위험 부담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걸 막는 거는 지금 민주당이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지만 일괄 탄핵 카드를 써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만 짚어야 할 것은 그 시기를 언제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네. 자, 일괄 탄핵을 한다면 월요일 날, 자, 지금 선고일 발표가 어렵다. 화요일도 어렵다고 하면 수요일 날 몇 시까지 발표를 해야 되는지 저는 D-Day를 내일쯤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아무런 답이 없다라고 하면 수요일 날 오후에는 구체적으로 결행해야 하는데 일괄 탄핵이냐 아니면 부분 탄핵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일괄 탄핵을 지켜서 한꺼번에 끝을 내야 한다라는 쪽으로 밀고 가야 할 것이고요. 예. 다만 당 내부에서 지도부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확인은 되지 않는데 민심을 계속 잘 듣고 있고 확인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일괄 탄핵을 주장하는 절대 다수의 시민들은 우리가 87년 6월 항쟁을 저도 제가 20살 시절에 경험을 했고 그리고 압도적인 다수 민주 시민들이 그 6월 항쟁의 경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 정치적 정무적 판단으로 뭔가 상황을 낙관하고 있다가는 결국 대치기를 당했다라는 그 기억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괄 탄핵을 했을 경우에 민주당이 안는 정책 부담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헌정 질서가 무너진 것을 바로 세우는 정치 지도자의 모습으로 정면 돌파를 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가장 중요한 바람이다라는 것을 꼭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